겨울이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 야쿠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기온은 상상조차 어려운 영하 71도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존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과 회복력, 그리고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따뜻함을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며 삶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얼어붙은 도시를 고향으로 삼은 이들의 특별한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지리 및 인구개요. 야쿠츠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러시아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 지역은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합친 면적보다도 큽니다. 눈으로 뒤덮인 숲과 얼어붙은 강이 펼쳐진 이 땅은 혹독한 기후 탓에 매우 예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약 9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야쿠트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아이들은 야쿠트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배우며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회복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극한의 기후와 생활 환경. 야쿠츠크의 겨울은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로는 영하 70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추위가 닥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극심한 한파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화성의 일부 지역보다 더 낮은 온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곳의 일상은 강한 생존력을 요구합니다. 동상의 위험은 일상적이며 자동차는 얼지 않도록 계속 시동을 걸어야 하고 숨을 쉴 때 입김은 바로 얼어붙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생선이 판매되고 아이들은 눈밭에서 놀며 주민들은 창의적으로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동파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난방이 필수이며 정전 시에는 나무 스토브가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전자제품은 자주 고장나며 기온이 영하 5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학교는 평상시처럼 운영됩니다. 이처럼 극한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주민들은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신중히 계획하며 자신들이 이러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야쿠츠크는 재생에너지, 향상된 난방 시스템, 그리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다른 극한 기후 지역에도 유용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쿠츠크의 겨울을 견뎌야 한다면 어떤 생존 도구를 챙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강 생존 아이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3. 고립과 접근성. 야쿠츠크는 러시아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옛단 도시로 모스크바와는 약 8,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고립된 위치는 러시아의 광활한 지리와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눈과 영구 동토층으로 인해 야쿠츠크로 가는 육로 이동은 매우 어렵습니다. 뼈의 길로 알려진 코리마 고속도로는 몇 안 되는 접근로 중 하나지만 여전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7시간 걸리는 항공편을 이용하지만 가혹한 기후와 제한된 운항 일정으로 인해 항공편조차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강이 일시적으로 도로 역할을 하며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항공교통은 주민들이 필수품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추위 속에서 공항 인프라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야쿠츠크 사람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살아갑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외부 지역에서 온 상품들이 유통되고 인터넷과 위성 기술을 통해 외부와의 연결도 이루어집니다. 기상이 악화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될 때 주민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합니다. 4. 난방과 생존의 필수 조건. 야쿠츠크의 모든 가정에서 나무 스토브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이어가는 중심이 됩니다. 이 스토브는 단순한 난방 수단을 넘어 희망과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스토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작은 직접 빼고 나르고 얼어붙은 기온 속에서도 잘 보관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동상 방지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 장작 한 토막은 치열한 노동과 생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야쿠츠크의 따뜻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기온이 자주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는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동상과 저체온증의 위협은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주민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이며 심지어 어떻게 숨을 쉴지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출 시에는 털로 된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철저한 계획 아래 이동해야 합니다. 이 얼어붙은 땅에서는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야쿠츠크 주민들은 어떻게 음식을 조달하며 생활을 이어갈까요?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고립과 접근성. 야쿠츠크는 러시아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옛단 도시로 모스크바와는 약 8,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고립된 위치는 러시아의 광활한 지리와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눈과 영구 동토층으로 인해 야쿠츠크로 가는 육로 이동은 매우 어렵습니다. 뼈의 길로 알려진 코리마 고속도로는 몇 안 되는 접근로 중 하나지만 여전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7시간 걸리는 항공편을 이용하지만 가혹한 기후와 제한된 운항 일정으로 인해 항공편조차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강이 일시적으로 도로 역할을 하며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항공교통은 주민들이 필수품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추위 속에서 공항 인프라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야쿠츠크 사람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살아갑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외부 지역에서 온 상품들이 유통되고 인터넷과 위성 기술을 통해 외부와의 연결도 이루어집니다. 기상이 악화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될 때 주민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합니다. 4. 난방과 생존의 필수 조건. 야쿠츠크의 모든 가정에서 나무 스토브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이어가는 중심이 됩니다. 이 스토브는 단순한 난방 수단을 넘어 희망과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스토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작은 직접 빼고 나르고 얼어붙은 기온 속에서도 잘 보관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동상 방지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 장작 한 토막은 치열한 노동과 생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야쿠츠크의 따뜻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기온이 자주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는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동상과 저체온증의 위협은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주민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이며 심지어 어떻게 숨을 쉴지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출 시에는 털로 된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철저한 계획 아래 이동해야 합니다. 이 얼어붙은 땅에서는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야쿠츠크 주민들은 어떻게 음식을 조달하며 생활을 이어갈까요?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교육 및 공동체 생활 야쿠츠크의 이중 언어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이 사하족의 고유 언어인 야쿠트어와 러시아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가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야쿠트어는 학생들을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과 연결해주며 러시아어는 교육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필수적인 실용 언어로 기능합니다. 야쿠츠크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과일 음료나 사탕 같은 작은 간식을 제공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교육의 범위를 넘어 이 지역의 공동체는 극한의 기후 속에서 상호 협력에 크게 의존하며 생활합니다. 주민들은 장작을 나누고 눈을 치우며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단결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민 수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들이 많아 사회적 갈등은 드물고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신은 한 속담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야쿠츠크에서는 추위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8. 교통 및 인프라. 야쿠츠크에서는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 동상 위험으로 인해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차량과 대중교통에 의존합니다. 자동차, 미니버스, 스노모빌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스노모빌은 단열된 엔진과 강화된 바퀴를 갖추고 있어 보행이 어려운 구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대중버스와 미니버스는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운행됩니다. 자동차 유지 관리는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엔진은 얼지 않도록 계속 작동시켜야 하고 단열 덮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고장은 여전히 잦습니다. 얼음과 눈이 뒤덮인 도로는 운전자에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추운 날씨로 인한 차량 배기가스가 스모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역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버스에는 난방이 설치되어 있지만 눈보라나 기계 고장으로 인해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영하 40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은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겹의 따뜻한 옷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는 편입니다. 야쿠츠크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차량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일상입니다. 길거리에서 얼어붙은 차량과 장비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극한의 조건을 견뎌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이 직접 살아야 한다면 가장 힘들 것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9. 생존 및 자립. 야쿠츠크에서 생존은 극한의 추위에 맞서고 자립을 마스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은 난방기, 스노모빌, 집을 수리하는 숙련된 장인이 됩니다. 가족들은 함께 일하며 얼어붙은 생선을 준비하거나 도구를 유지하는 등의 필수 기술을 전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택 작업장에서 원자재로 도구와 장비를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자급자족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이며 자부심과 책임감, 강한 가족 유대를 키웁니다. 고립은 창의력을 자극하며 가족들은 장작을 자르고 음식을 보존하는 등의 도전을 해결합니다. 세탁조차도 독창성을 요구하며 옷은 손으로 세탁하고 밖에서 얼리고 실내에서 해동합니다. 야쿠츠크의 삶은 회복력과 자원 폴리스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0. 낚시 및 요리. 겨울철에 야쿠츠크 주민들은 공동으로 낚시를 하며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뚫고 그물로 조심스럽게 기다립니다. 이 활동은 팀워크를 촉진하고 극한의 조건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공동체 유대를 강화합니다. 잡힌 생선은 집에서 청소하고 조리하며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전통을 따릅니다. 어떤 가족은 소금물에 조리하고 다른 가족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존합니다. 야쿠트 요리는 회복력과 창의성을 반영합니다. 스트로간이나는 얇게 썬 날 생선에 소금을 뿌려 간단하게 즐기는 요리로
혹독한 기후에서 맛과 영양을 보존하는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전통 음식으로는 말고기와 얼어붙은 말간이 있으며 전통 지식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방법으로 조리됩니다. 식사는 종종 발효된 말젖인 쿠미스로 제공되며 이는 야쿠트 요리와 중앙 아시아의 뿌리를 연결합니다. 자원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야쿠츠크 주민들은 생선, 고기, 야생 베리를 통해 적응력과 역사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야쿠트 음식은 단순한 양식을 넘어서 문화, 공동체,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낚시, 요리, 식사 나누기는 전통을 보존하고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에서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반영합니다. 10일, 야쿠츠크의 주택 야쿠츠크의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생존의 생명줄입니다. 자연 단열을 위해 나무로 지어졌으며 영구 동토층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내부에 나무로 태우는 스토브는 혹독한 추위에 맞서기 위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가동됩니다. 단열된 벽, 이중 유리창, 두꺼운 커튼, 이중 출입문은 열을 보존하며 이는 세대에 걸친 독창성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 극한 기후에서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수도관 때문에 전통적인 배관은 실용적이지 않으므로 이동식 화장실이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샤워는 나무로 난방된 외부 화장실에서 주간 유식으로 이루어지며 몇 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얼음을 녹여 물을 만들고 얼어붙은 세탁물을 실내에서 해동하는 것은 매일의 일과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12 레크리에이션 활동 야쿠츠크에서는 극한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레크리에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눈싸움은 눈 덮인 풍경에서 웃음을 가져다주며 아이들과 어른들이 즐거운 순간을 공유합니다. 얼어붙은 들판은 축구 경기장으로 변해 두꺼운 부츠를 신고 경기를 즐기고 썰매와 스키는 일상적인 고난에서 잠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활동들은 야쿠츠크의 삶의 정상성과 행복을 불어넣어 가장 추운 곳에서도 기쁨이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야쿠츠크 주민들의 회복력에 매료되셨다면,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탐험하고 싶다면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3. 광업의 경제적 중요성. 야쿠츠크의 정체성은 다이아몬드와 광물의 풍부한 매장량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경제와 문화 모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베리아의 광업 유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도시는 초기의 도전에서 오늘날에 번창하는 현대 산업으로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다이아몬드 가게는 눈 덮인 거리에서 반짝이며 주민들의 자부심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경제적 영향 외에도 광업은 근면과 혁신의 문화를 조성하여 야쿠츠크의 꺾이지 않는 정신을 구현합니다. 14 문화유산. 매년 열리는 이시악 축제는 여름의 지구를 기념하는 생동감 넘치는 축제입니다. 며칠 동안 도시는 음악, 춤, 의식으로 활기를 띱니다. 축제는 전통 텐트로 가득한 다채로운 들판에서 펼쳐지며 참가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조화와 단결을 상징하는 원형춤인 오수오카이를 공연합니다. 의식은 자연과 그 요소를 존중하며 발효된 말젖의 제물은 지구의 풍요에 대한 감사의 상징입니다. 전통 음악과 춤은 연중 내내 야쿠트 문화의 중심입니다. 입술 악기는 얼어붙은 황무지를 반영하는 감성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내며 춤은 자연의 리듬과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구현합니다. 사하족의 역사에 뿌리를 둔 영적 관행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종종 안내자로 여겨져 공동체를 자연과 연결하고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현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은 야쿠츠크의 유산을 보존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15 교육 및 혁신. 야쿠츠크에서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야쿠츠크 주립대학교는 학생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과 과학자들은 영구 동토 연구에 협력하여 인프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대학의 국제영구동토연구소는 기후변화가 얼어붙은 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여 건설, 교통, 깨끗한 물 접근에 대한 실제 적용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합니다. 학생들은 고급 과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조상 지식이 미래 혁신에 영향을 미치도록 도와줍니다. 학문을 넘어 야쿠츠크는 혁신으로 번창하고 있으며 고급 난방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연구자들과의 협력은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 세계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16. 극한 기후에서의 건강관리. 야쿠츠크에서는 추운 기후의 독특한 도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관행이 개발되었습니다. 클리닉의 고급 난방 시스템과 추위 관련 질병을 위한 치료는 야쿠츠크의 의료 시스템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야쿠츠크의 의료센터는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혹독한 겨울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두꺼운 단열,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 백업 전원 발전기와 같은 특징은 이러한 시설이 신뢰할 수 있는 치료센터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야쿠츠크의 의료 종사자들은 동상과 저체온증과 같은 특정 도전에 대처하며 장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클리닉은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예방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추운 고립된 환경에서의 생활로 인한 심리적 영향도 야쿠츠크의 의료 시스템에서 다루어집니다. 계절성 정서 장애와 긴 겨울과 관련된 기타 정신 건강 문제는 상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로 완화됩니다. 17. 환경적 영향. 야쿠츠크는 역사적으로 극한의 추위에 적응해온 시베리아 도시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인 영구 동토이 해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얼어붙은 땅은 도시의 인프라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가 부드러워지면서 건물은 기울고 도로는 갈라지며 파이프라인은 휘어져 필수 서비스를 방해합니다. 북극과 아극 지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거의 4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야쿠츠크에서는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구조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싼 수리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외에도 사냥, 낚시, 방목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날씨 패턴은 낚시 시즌과 얼어붙은 강의 여행 신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들은 전통을 보존하면서 혁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지역 정부와 연구자들은 단열 기초와 기후 저항성 자재와 같은 해결책을 시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높은 비용이 들며 이미 제한된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야쿠츠크의 미래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야쿠츠크의 이야기는 회복력, 적응,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의 연대기입니다. 이 얼어붙은 최전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비디오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